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주제는요,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보몰의 현금 잔고 모형입니다. 오늘 저만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이 보몰 모형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월급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장에 돈이 딱 꽂혔어요. 그 돈 전부 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갑에 막 두둑하게 넣어두시나요? 아니면 대부분 통장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ATM기에서 뽑아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그쵸? 바로 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 속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보물 모형의 핵심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게 편하잖아요. 뭐 살 때마다 은행이나 ATM 갈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돈이 현금이 아니라 채권 같은 자산이었다면 이자가 따박따박 붙었을 텐데 말이죠. 이처럼 편리함이냐 아니면 이자 수익이냐,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 딜레마를 푸는 게 바로 보몰 모형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모형이 이 복잡한 현실 문제를 어떻게 단순하게 풀어나가는지 그 비법을 들여다보려면요,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복잡한 세상을 잠시 심플하게 만들어서 핵심만 딱 보려는 일종의 돋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약속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소득, 이걸 Y라고 할게요, 일단. 전부 이자가 붙는 채권에 넣어둔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가서 M만큼씩 현금으로 찾아 쓰는 거죠. 둘째, 이렇게 뽑은 현금 M은 다음번 돌찾기 전까지 아주 일정하고 균일한 속도로 싹 다 쓴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당연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자율, R만큼의 수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은행 가서 현금 찾을 때마다 수수료나 오고 가는 시간 같은 거래 비용, 이걸 B라고 할게요. 이런 비용이 든다고 보는 겁니다. 어때요? 이 네 가지 약속, 이게 이 모형의 뼈대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방금 우리가 한 약속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물 모형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리함과 이자 수익 사이의 딜레마 있잖아요. 이게 결국 두 가지 종류의 비용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두 비용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거래 비용과 기회 비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10,000원씩 아주 찔끔찔끔 자주 뽑는다고 쳐요. 그럼 어때요? 은행에 맨날 가야 하니까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반대로 에이 귀찮아 하고 한 번에 1,000,000원을 딱 뽑아서 지갑에 넣어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은행 갈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거래 비용은 확 줄겠죠. 하지만 그 1,000,000원이 원래 채권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그 이자, 즉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 둘은요, 완전 시소 같은 관계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죠. 이 거래비용 수식으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 총소득이 Y인데 한 번 뽑을 때마다 M만큼씩 뽑는다고 해봐요. 그럼 총 몇 번 은행에 가야 할까요? 그렇죠. Y를 M으로 나누면 되죠. 예를 들어 총소득 100만 원인데 매번 10만 원씩 뽑으면 10번 가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인출 횟수에다가 한 번 갈 때마다 드는 비용, B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총 거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Y 나누기 M 곱하기 B. 그럼 기회비용은 어떨까요? 이것도 쉬워요. 우리가 M만큼 돈을 딱 인출했어요. 처음엔 지갑에 M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그걸 다 쓰면 지갑엔 0원이 남겠죠. 그럼 평균적으로는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 셈일까요? 그렇죠. 딱 절반, M의 절반, 즉 2분의 M만큼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평균 현금 보유액이 이자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한 돈이에요. 여기에 이자율 R을 곱해주면 우리가 포기한 이자 수익, 즉 기회비용이 계산되는 거죠. 2분의 M 곱하기 R.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래 비용과 기회 비용, 이 두 녀석의 합.
그러니까 총 비용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그 황금 같은 지점을 찾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을 가장 눈에 확 들어오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가로축이 M, 즉 한 번에 인출하는 현금의 양이에요. M이 커진다는 건 한 번에 돈을 많이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가는 횟수는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 거래 비용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 내려오는 우하향하는 모람을 갖습니다. 반대로 M이 커질수록 지갑에 평균적으로 들고 다니는 돈은 많아지니까 포기하는 이자 수익도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분홍색 기회비용 직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비용을 합친 총 비용 곡선 C를 보세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U자 모양의 곡선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였죠? 맞아요.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였죠. 그래프에서 총 비용이 가장 낮은 지점, 바로 저 U자 곡선의 맨 아래 움푹 파인 지점, 바로 저 지점에 해당하는 현금 인출액, M-스타, 저 별표 붙은 M을 찾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최적 현금 보유량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하세요. 그래프로 저 지점이 최적점인 건 알겠는데 그럼 저 M 곱하기를 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죠. 지금부터 모든 수험생이 그냥 달달 외워야만 하는 그 유명한 제곱근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시간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냥 한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를 결정합니다. 방금 봤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U자 곡선의 가장 낮은 지점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쭉 내려오는 거래비용 곡선이란 쭉 올라가는 기회비용 곡선이 정확히 딱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총 비용이 가장 작아지려면 거래비용과 기회비용이 정확히 같아져야 한다는 기가 막힌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수식으로 옮기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거래비용인 n분의 by랑 기회비용인 2분의 rm이 같다. 끝! 간단하죠? 이제 이 등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최적의 m-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m에 대해서 식을 싹 정리하면 m은 루트 r분의 2by가 됩니다. 이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한 보몰의 최적 화폐 수요 공식, 일명 제곱근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은요,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바꿔두셔야 해요. 시험장에서 유도할 시간 없어요. 소득 Y하고 거래비용 B는 위에 있고 이자율 R은 아래에 있구나. 그리고 전체 루트가 씌워져 있구나. 이렇게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 공식만 외웠다고 끝이 아니죠.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공식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도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 즉 시사점을 파악해야 진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바로 이 시사점을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째, 공식 보면 당연하죠? 화폐 수요는 소득 Y가 늘면 증가하고 이자율 R이 오르면 감소해요. 이자는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니까요. 둘째, 은행 수수료 같은 거래비용 B가 비싸지면 한 번 갈 때 왕창 뽑아오겠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셋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표 5개. 바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공식을 잘 보세요. 소득 Y에 루트가 씌워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소득이 2배로 늘어도 우리가 필요한 현금은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 약 1.4배 정도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은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한 사회에서 전체 화폐 수로가 더 커지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보몰 모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수식도 나오고 해서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내용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경제학 공부 하다 보면 진짜 막막하고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길에 저 짱 박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게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게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선배 수험생들의 질문과 답변 자료가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또 누구보다 친절하고 능력 있는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저 짱박사도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지치지 마시고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학 수험생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